안녕하세요, 과인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곧 설날이에요. 근데 설날 때 아이고 무릎 아프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상효 과장님을 모셔서 무릎, 발목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거인병원에서 무릎과 스포츠 의학 전문하고 있는 김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곧 설날이잖아요. 설날 할 때는 세배도 많이 하는데 혹시 세배할 때는 무릎에 뭔가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에서 소리 나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평소에도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소리가 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통증이 동반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면 가볍게 넘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보지만 통증이 있다면 무릎 속에 있는 내부 구조물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하거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안 나면 그러면 큰일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소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아프다, 안 아프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 음식을 잘 먹고 특히 설날 때는 진짜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설날 음식들 중에 관절 건강에 좀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관절에 좋은 음식을 따로 나눠서 분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편식을 하거나 너무 안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튼튼히 먹고 운동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환자분들이 음식을 뭐가 제일 좋을까 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도가니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음식과 1:1 연관성을 짓기보다는 잘 먹고 운동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솔직하게 말하면 특히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뭐 요리도 해야 된다, 가족도 만나야 된다, 할 게 엄청 많은데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관절에도 영향 갈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거든요. 관절통이 있을 때. 왜냐하면 이제 뇌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심리적인 게 관절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나 관절염이 있을 때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고 이미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적당히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날 때 음식 준비할 때나 아니면 설거지 할 때는 무릎이랑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자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설거지를 하거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실 때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우리가 말할 때 스쿼팅이라고 하죠. 네. 스쿼팅 자세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무릎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 체중을 버티지만 쪼그려 앉아 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체중의 못해도 대여섯 배, 많게는 10배까지 체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의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통증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은 서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의자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땅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아무래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인공관절이 결국은 좌식 생활을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 보행을 도와주기 위한 수술이죠. 의자 또는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땅에 앉는 것만 피한다면 더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설날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발목이 되게 아픈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좀 그거를 약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관절을 계속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무릎도 마찬가지고 발목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장기간 운전을 할 때는 고정된 자세가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쉰다든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은 충분히 쉬어야 된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밟기 때문에 발목이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아주 건강한 발목은 사실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아프다면은 뭔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는 슬리퍼 신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 슬리퍼가 신는 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운동화 신는 게 더 좋을까요? 안전의 관점에서는 슬리퍼는 신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엑셀이나 브레이크 사이에 슬리퍼가 끼어서 큰 사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운동화가 운전할 땐 더 좋다.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무릎이라든지 발목 여러 관절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좀 뒤로 밀어서 운전하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무릎이 90도 이상 꺾여 있는 각도보다는 90도 이상으로 좀 펴져 있는 상태가 관절이 압력을 좀 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날 때는 부모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스스로 무릎 관절염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검사법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분, 남성분의 관절염은 대부분 O자 변형이 있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무릎 모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바깥쪽과 안쪽을 평가했을 때 안쪽 관절염이 매우 많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반대쪽에 바깥쪽 관절염이 많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여러 가지 검사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한 것은 안쪽에 있는 관절선을 만져보는 겁니다. 여기를 만져봤을 때 생각보다 조금 불편한 느낌이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다만 만졌는데 깜짝 놀랄 만큼 아파한다. 그 무릎의 안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꾹 눌러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쪽에. 맞습니다. 여기 꾹 눌러보면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거인이들, 오늘은 김상효 과장님을 모셔서 무릎, 발목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인이들도 아프지 마시고 설날 때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